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G 학부모 일 설명회 이번 주제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에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주제로 학부모님 설명회를 하고요. 저번에 한번 이 재원생들 대상으로 1차 설명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재원생 포함해서 전체 대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용은 저번 재원생에서 설명하고 거의 같으니까 그때 들으셨던 분은 또 들으실 것까지는 없으시고요. 한 번 더 듣겠다 하시면 들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름을 조금 바꿔주세요. 초6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학년하고 학생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가 좋습니다. 초점 맞춰서 설명드리기도 좋고 앞으로 이제 학생 이름 기억해놨다가 필요할 때 도움 드리기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화면으로 얼굴 보여주시면 저는 더 좋습니다. 저는 더 좋은데 부담되시는 분은 끄셔도 좋고요. 지금 막 오고 계시는데 할게요. 자료를 조금 띄우고 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주제로 하고 있고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뉴스에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올 2월 달에 한번 나왔었고 8월 달에 중1, 2까지 확대 적용한다 해서 또 한 번 더 뉴스 났었어요. 제가 이것저것 좀 조사했는데 자료가 충분하면 안 할까 설명회를 했었는데 조금 더 드릴 말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조금 늦게 설명을 기획했습니다. 들으시고 필요한 거 찾으시고요. 제가 감히 잡아간데 유튜브랑 뭐 인터넷 자료 많이 찾아봤는데 그동안 발표났던 거를 수십 개는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 있는 걸 총 정리하고 플러스 좀 더 생생하달까 그런 내용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실전적인 데 초점을 맞췄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너네 그거였어? 거기까지 실전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설명해 말씀드릴게요. 고교학점제가 뭐냐면은 그냥 대학교 같이 학점 이수하면 졸업하는 그런 제도예요. 애들이 교실에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대학교처럼 자기 듣고 싶은 과목을 찾아서 이동하고 그냥 같이 일찍 공강 시간도 있어요. 공강 시간에 간식 먹고 그거 만들고 막 그렇게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지 걱정되고 놀래서. 농구하는구나. 네, 모든 음소거.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 열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창 이용해 주세요. 제가 채팅창도 보고 있을게요. 보자. 혹시 잠깐만요. 그렇군요. 제가 음소거가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하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교육과정도 바뀝니다. 지금 2015년도에 바뀐 교육과정을 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내년도에 교육과정이 또 바뀔 예정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2025학년 지금 초6이 고등학교 갈 때 걔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년에 바뀔 교육과정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교육과정 바뀌고
그거 가지고 지금 6학년 이하 애들은 대학교 갈 때 그거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 거고요. 바뀌는 것 중에 중요하게 바뀌는 게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고1 때 배우는 과목 주로 요 공통 과목이에요. 고2 때 일반 선택 배우고 고3, 고2, 고3 때 진로 선택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있고요. 전문 교과라는 게 있는데 이 전문 교과는 일반고에서는 잘 안 하고요.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주로 했던 과목이에요. 그런데요,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공통과목 고1 때 배워요. 이게 고1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고2, 고3 때 배워요. 특히 중요한 게 전문교과, 일반고에서 잘 안 배우던 전문교과가 진로 선택이라는 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따가 또 왜 중요한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목이 대폭 늘어납니다. 뭐 한 3,000개 이 정도까지도 과목이 현재 개설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거는 수백 개의 수준이고요. 거기에 학교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또 추가돼서 3,4천 개 이상의 과목이 있다. 마치 대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각 대학 자율인 거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뭐 파워가 있는 거는 결국은 교과부에서 정한 거긴 할 텐데 그거조차도 여러분이 듣지도 못했던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게 막 들어와요. 여러분이 듣지도 못했던 과목이 생깁니다. 자, 그런 것들이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이 맞물리면서 변화가 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큰 뭐 줄거리랄까 그 배후에 깔려있는 철학이랄까 그거를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걸 알고 보시면 정리가 잘 돼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문과, 이과 딱 두 개의 트랙밖에 없었어요. 그래 놓고 한 줄로 쫙 줄을 세웠죠. 줄 세워서 전교 1등이 있고 전교 2등이 있고 막 그렇게 했죠. 수능이나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전국 1등도 심지어는 뽑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학교 교육 체계를 짠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었다. 근데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두 개의 트랙이 있는 게 아니고 학생에게 맞춰서 아주 많은 트랙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전공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트랙이 여러 개다 보면은 고등학교는 전교 1등이 있지만 대학교는 전교 1등이 없잖아요. 물리학과 학과 1등하고 철학과 1등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교 1등이 없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대학교는 한 줄 세우기를 안 하고 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얼마 이상이면 A 학점,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이면 B 학점 이렇게. 그래서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된다. 절대평가라고도 하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 수요자한테 맞춰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거를 좀 볼게요.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눈에 띄는 게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이런 게 눈에 띄죠.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큰 거는 내신 절대평가가 제일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지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영향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일 큰 게 내신 절대평가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과 고2, 고3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하고 상대평가를 병기했어요. 둘 다 적었어요. 다만 고3 때 주로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
대표적인 게 물화생지 2예요. 일반 선택은 물화생지 1은 일반 선택이고 물화생지 2는 진로 선택이었는데 물화생지 2 같은 진로 선택 과목은 현재도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어떻게 바뀔 거냐 하면은 공통 과목은 다 성취도 하고 상대평가 1등급, 2등급 있는 거에 둘 다 변기되는 건 똑같아요. 공통 과목은 고1 때 배우는 겁니다. 고1 때 배우는 과목. 대표적인 게 수학, 수학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런 게 대표적인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국어하고 영어 이런 거. 그 다음에 고2, 고3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은 다 이제는 성취대 평가만 하고요. A, B, C, D, E까지 있어요. E까지. 90% 이상이면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60점 이상은 D 학점, 50점 이상도 점수가 있어요. E 학점. 40점 미만이면은 I 학점이라고 줍니다. I 학점이 뭐냐면 대학교 F예요. 그런데 교육적 의미에서 fail, F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I라는 이제 표기법을 바꿔서 하는데 대학교 F예요. 그 외에 뭐 은미체 이런 거는 다 A, B, C 학점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신이 고1 때만 상대평가하고 고2, 고3 때는 절대평가로 된다. 이게 아주 큰 변화입니다. 지금 중학교가 절대평가가 된 지 이제 한 5, 6년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중학교도 상대평가인데 중학교 절대평가돼서 A 학점, 90점 이상이 A 학점인데 A 학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수학 과목을 예를 들면은 분당에서 A 학점이 중학교마다 좀 달라요. 중학교마다 좀 다른데 대충 몇 프로쯤 되냐면 적은 학교는 한 15% 정도 되고요. 많은 학교는 30%가 넘어요. 네. 잠깐만요. 네. 제가 잠시 방심했더니 승인이 밀렸었네요. 자, 그래서 내신 절대평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 학점이 적어도 20% 가까이 나올 거로 예상이 돼요. 20% 정도가 A 학점 나옵니다. 상위 20%가 A 학점이면 상위권 변별력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사라진다. 그게 내신 절대평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내신 절대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정치와 법령 과목이 있는데 4학점이다. 4학점이면 수업 시수가 이제 4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5점을 받았다. 90점에서 80점까지는 B학점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B학점이다. 전체 몇 명이 들었냐면 55명이 들었는데 얘는 평균이 64.4다. A학점은 7.3%고 B는 30.9%다. 요거까지 대학교에 정보가 제공돼요. 그래서 학점 부풀리기를 방지하려고 요걸 하나 봐요. 옛날에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 학점 부풀리기가 심해서 A 학점이 30, 40%, 뭐 심한 학교는 50%를 A 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상대평가로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방지하려고 원점수하고 학점별 퍼센트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완전 맹탕은 아니에요. 평가할 때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다. 자세한 건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절대평가로 될 거예요. 이거는 확정 발표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수능도 절대평가되는 게 거의 제 생각에는 필연입니다. 100%예요. 그 다음에 과목 수도 많은 과목을 출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과목이 워낙 다양해요. 지금은 수능 출제 범위가 고2 과정 또는 고3 과정의 일부까지 수능에 출제되는데요. 앞으로는 배우는 과목이 워낙 다양해지니까 과목 수가 국영수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중에서도 고1 때 배우는 과목하고
고2 때 배우는 과목의 일부까지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수능이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다. 원래는 수능이 미국 SAT처럼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수능이 적용되느냐 하면은 전국의 모든 학생을 한 줄 세우는 용도로 수능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의 주 역할이 전국 1등부터 전국 꼴등까지 한 줄로 쫙 세워서 수능 성적 따라서 인기 효과를 자자작 지원하는 그런 변별 기능을 주로 담당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절대평가가 되니까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수능이 절대평가된 과목이 몇 개 있죠. 대표적인 게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이런 게 이미 절대평가로 변했어요. 남은 거는 영어 절대평가됐고 국어하고 수학, 탐구 세 과목 남았는데 이것까지도 고교학점제 되면 절대평가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애들의 트랙이 문과, 이과 다 두 개의 트랙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트랙이 있는데 걔들을 한 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악어하고 치타하고 누가 빨리 다니나 이렇게 한 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나무 잘 타기는 원숭이고 헤엄 잘 치기는 악어인데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절대평가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논리 필연적인 결과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동일하게 봤던 과목, 공부했던 과목으로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1 때 배우는 과목하고 국영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영수만 출제될 것이다. 미국 SAT 시험이 국어하고 수학 두 개만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국어는 우리는 영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영어까지는 국민의 기본기, 대학교에서 공부하려면 꼭 필요한 기본기로 취급을 받으니까 국어, 수학에 영어까지 못해서 국영수만 될 거예요. 거기에 사회나 과학이 들어갈 거냐? 제 생각에는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굳이 변별 요소가 필요 없어졌다면 수능이 변별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안 필요할 것이다. 근데 요거는 아직 좀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봐야 아는데 뭐 국영수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시험 범위도 고1 과정하고 고2의 일부 수학하고 국어, 영어는 국영수는 고2의 일부까지만 나올 것이다. 수학만 예를 들면 지금 수원 정도까지만 나올 것 같아요. 그 외에 수투라든지 확통이라든지 미적이라든지 기하라든지 또 그 이상의 심화 수학 원투, 고급 수학 원투 이런 거는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것도 안 나올 것이다.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수능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 SAT 같은 역할 정도만 할 것이다. 수능 만점도 떨어지고 수능 SAT 1400점도 붙고 SAT 1600점 만점도 떨어지고 뭐 그런 정도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변별은 되는데 세세한 변별, 상위권에서 합격 불합격을 가를 정도의 변별은 수능이 못할 것이다. 그래서 SAT의 비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만큼 영향이 큰 게 고교 체제의 변화입니다. 고교 체제의 변화가 뭐냐면요. 지금 일반고가 있고 특목고, 자사고 있고 뭐 특성화고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가 돼야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왜 그러냐면 특목고, 자사고가 교육 프로그램은 워낙 좋아요. 고교학점제도 이미 실시하고 있거든요. 민사고든 외대부고든 하나고든. 그런데 얘들은 입시는
고교학점제가 아닌 문과, 이과 두 개의 트랙만 있는 입시 체제로 상대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력으로는 충분히 서울대 합격할 애가 내신 상대평가 때문에 5등급, 6등급, 7등급이 나와서 서울대를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신 때문에, 내신 상대평가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내신이 절대평가되면 특목고 자사고는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서울대 합격자의 절반 이상을 특목고 자사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다니는 전국 고등학생의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애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그냥 실력 순으로만 입학을 시킨다고 하면은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 제 생각에는 7, 80%까지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밀란이 나요. 밀란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정치적 부담을 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목고 자사고를 설립한 이유가 보통 교과 편제보다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외국 같으면은 외국어 수업 시수를 늘리고, 과학고 같으면은 과학하고 수학의 수업 시수를 늘리고, 자사고는 자기 마음대로 수업 시수를 편성하고, 그런 수업 시수를 자기 마음대로 편성하려고 특목고 자사고를 설립시켜 줬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일반고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거든요. 미국이 영재고 이런 식으로 따로 고등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고 아래에서 수학, 과학 분야를 엄청나게 많이 편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일반고 체제 아래에서도 다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라는 별도의 고등학교 체계는 필요하지 않다가 논리적 귀결이에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2025년도에 얘들이 폐지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예요. 소송하고 막 이러면은 폐지 안 될 수도 있겠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 정권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둘 다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고교학점제 도입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출범하기 전에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저희 교과학원 수업 시스템을 바꿨었거든요. 그러다가 뒤통수를 얻어맞고 그 5년 더 연기된 연장 5년 더 유예가 됐었는데 그때는 특목고 자사고 폐지된다고 저희가 학부모님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폐지될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둘 다 대비하자예요. 그래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살아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 생각에는 내신 상대평가되고 나면은 특목고 자사고는 완전 대박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고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뛰어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학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해도 교육 과정만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과정을 막 배우거든요, 애들이. AP 학점을 막 딴다고. AP가 뭐냐면 대학교 학점을 선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AP를 막 따고 있기 때문에 얘가 들었던 과목만 보면은 얘가 무슨 학교인지를 알아요. 학교명을 암만 블라인드를 해도. 그리고 실제로 애들도 우수하고 월등하게 우수하거든요. 일반고 전 1등보다도.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특목고 자사고가 휩쓸게 돼요. 그래서 갈 수 있다면 가셔라. 가셔라.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 중2, 중1 얘들 중학생은 제가 오늘 초점을 안 맞출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학생 학년 이름 좀 바꿔주세요. 몇 학년? 뭐 초6 홍길동, 중1 뭐 신사임당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바꿔주세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안내를 안 받아서 지금 이름을 보니까 제가 학년을 구별을 못 하겠어요.
초3 홍길동, 중2 신사임당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네네, 바꿔주고 계시네요. 이름 바꾸기 하셔서 좀 바꿔주세요. 제가 학년을 보고 조금 맞춰드릴게요. 중학생도 조금 있으시네. 자, 학년, 학생 이름 좀 바꿔주세요. 갤럭시 Z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학생, 학년, 학년, 학생 이름 좀 해주세요. 초1, 뭐, 홍길동 이렇게, 중1, 이순신 이렇게. 네, 이제 바꿔주고 계시네요. 아직도 그냥 영어 이름 쓰신 분들도 꽤 있고 그러신데, 네, 많이 바꿔주셨네요. 자, 아직도 뭐 갤럭시 아이폰 이거 많은데, 네, 좀 바꿔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고학년이 제법 있네요. 그러면 고학년도 제가 조금 초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중1, 2는 뭐 호응이 높으면 한 번 더 할게요. 중1, 2요. 그런데 중1, 2만 살짝만 말씀드리면 중1, 2는 아주 그 타격이 큰 학년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2라서 안타까운데 얘들이 원래 고교학점제를 지금 고등학생들 적응되는 걸 보고 널널한 경우였는데 5년 연기되면서 얘들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실시되기 전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교학점제가 일부 적용돼요. 근데 그거는 뭐 그닥 큰 타격이 아닌데 진짜 큰 타격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게 매우 큰 타격이에요. 중1, 2 애들은 수능 절대평가되면 재수를 못합니다. 재수하는 이유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하자는 게 주 이유인데 수능이 상대평가로 바뀌어버려요. 10%가 A 학점이에요. 그러면은 재수해봤자 그냥 A로 끝이거든요. 그거로는 대학교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운 과목은 이제 내신은 이제 자기들이 상대평가로 받았는데 그걸 절대평가로 환원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내신이 원래 좋았으면은 내신으로 이미 고3 때 현역일 때 대학교를 갔겠죠. 그래서 중1, 2는 재수 3수가 어렵다. 현역 때 다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얘들은 고1, 2, 3 때 수시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 가야 돼요. 뭐 중1, 2는 그렇습니다. 초 5, 6은 특목고 자사고 살아남는 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4학년 이하는 상황 보고 결정해도 안 늦은데 초 5, 6은 특목고 자사고 살아남는 거를 미리 대비하고 중학교 1, 2, 3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특목고 자사고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영수 심화 선행하시고 자기수도 학습 능력을 키우면 돼요. 그냥 뭐 이건 너무 긴 이야기라 짧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부모님이 현재 초 5, 6은 애들이 중학교 갔을 때부터 특목고 자사고 관심을 지금보다 더 가지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논점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도 보고 각종 인터넷 자료 찾아보면서 제가 생각에 요거는 좀 논점이 될 만하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 하는 것만 뽑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다음 정부에서 실시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지금은 결판이 났지만 홍준표 후보가 원희룡 후보하고 그거 1대1 토론할 때 원희룡 후보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우물쭈물 하더니 그거 정교조가 추진하는 건데 제가 싹 다 바꿀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뭐 안 할 거예요. 하여튼 그 정교조가 추진하는 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권이 바뀌면 고교학점제 후퇴할 수 있다. 또는 뭐 대통령이 바뀌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는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산 배정돼서 연구 활동하고 몇몇 학교는 연구학교로 해가지고 실제로 수업했어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선포한 정권이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때 2015 개정교육과정 하면서 고교학점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일찍 바뀌면서 그걸 못했는데 그래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 고교학점제였어요. 그러다가 정치적 사건을 만나면서 정시 확대로 돌아서서 제가 뒤통수 맞았는데, 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몽땅 다 고교학점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교학점제가 급조된 게 아니라 벌써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진행됐고요. 그리고 예산이 벌써 이번에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학교를 다 뜯어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애들이 공강 시간에 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공강 시간에 대기 강의실도 만들고 확 애들이 몰리는 강의실은 30명 수용해가지고 안 되고 60명, 100명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도 따로 만들고 이거 예산 책정돼서 벌써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되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인터넷으로 온라인 수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면 고급 수학 이런 거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반이 개설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근처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 가서 듣거나 온라인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예산도 다 지금 수립돼서 집행되고 있어요. 이게 벌써 수십조 하여튼 몇 조 원 이상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뀝니다. 세계 정권에서 다 한다고 했던 거라서 안 바뀝니다.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안 바뀌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변별을 할 수 없잖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신도 절대평가, 수능도 절대평가. 그러면은 상위권 대학에서 변별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대학별 면접이나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별 본고사 부활되지는 않고요. 지금도 대학별 면접이 있거든요. 현재 수시 정시에서 면접이 있어요. 이 정도 비중만 차지할 겁니다. 그 이상 늘리면은 옛날처럼 현장에 있는 고등학교는 잠만 자는 게 되고 본고사를 위한 대학별 면접을 위한 사교육이 굉장히 성행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권이 절대 찬성 안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절대 찬성 안 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고사 부활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정도의 대학별 면접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이것 때문에 다 수능도 못하고 내신도 나쁜데 붙을 수 있다는 아니에요. 내신하고 수능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중에서 면접이 어느 정도 변별을 해요. 그래서 랭킹으로 보면은 영향을 미치는 랭킹으로 보면은 내신하고 수능의 반의 반 정도 비중이 돼요. 제 생각에는 1, 20%밖에 비중이 안 돼요. 그 정도 비중입니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다른 거를 역전할 정도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변별을 못하니까 아하, 고1 때는 모든 학생이 다 듣고 상대평가를 하거든요. 고1 과목만. 그러니까 고1 내신으로 대학교 입시를 하지 않을까 상대평가를 하니까 그때만.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고1 때 망하면은 입시를 망하니까 고1 때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전문가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분들은 고교학점제를 잘못 이해하셨다. 고1 때 배우는 과목은요. 대학교 갈 때 필요한 지식이 있잖아요. 고1, 2, 3, 3년 동안 배우는 지식의 3분의 1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고1 때 배우는 것보다 고2, 고3 때 배우는 게 월등하게 많습니다. 같은 1년 동안에 배우는 게. 그래서 고1 때 탐구를 예를 들면 통합과학은 중1, 2, 3 때 배웠던 게 70%예요. 중등과학 70%에 고등에서 새로 배우는 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컴퓨터공학과를 와, 아니면 뭐 기계공학과를 와요. 의대를 가요. 의대는 좀 다르겠다. 기계공학과를 오는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국영수 과학만 가지고 얘를 평가한다. 그때 배운 거 거의 중학교 수준에서 살짝 넘는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1 내신으로 웃는다도 아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지역별 격차가 너무 심해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고교학점제에서 이게 크게 두드러지는 이슈예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돼서 수백 개, 수천 개의 과목이 개설되면 한 개 고등학교에서 그 많은 과목을 다 개설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없죠. 선생님이 없어서 그 많은 강의를 다 개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역별로 묶어요. 예를 들면 분당이면 분당끼리 묶어서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예를 들면은 고급 수학은 서영고에서 개설한다. 고급 물리 실험은 분당 중앙고에서 개설한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 거점 학교를 둬요. 과목별로. 경제 수학은 낙생고에 둔다. 개설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경제 수학을 신청한 애들, 걔들은 낙생고 가서 수업 듣는 거예요. 땅 고등학교 애가. 지금 그렇게 할 작정이거든요. 그런데 뭐 분당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읍면 다니면은 고등학교 자체가 읍면 군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근처 거점 학교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농간 격차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불리하지 않느냐, 강의를 듣고 싶어도 못 듣고 평가를 낮게 받지 않느냐 하는 지역 차별,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못할 것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도농 격차가 심한 거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 수업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진행돼서 박근혜 정부 때도 진행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진행이 돼서 꽤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전면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떠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별 격차는 생길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지금 분당에 어떤 고등학교는 물리 2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어요. 물리를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분당이 이 정도인데 교육력이 약한 지역이면 고등학교가 한 대여섯 개가 한 개 그룹에 묶였다고 해도 그 안에 특별한 과목들은 개설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 생각에는 대학교를 지나갈 때 어느 정도 불이익은 있을 것이다. 대학교에서 뽑을 때 그걸 감안은 하겠지만 대학교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고급 물리까지 드러내야 하고 그냥 물리 1만 드러내야 하고 누구를 뽑겠어요? 너 시골이니까 물리 2 또 고급 물리 이런 거 개설이 안 됐지. 그래서 너 개설 수업 못 들었구나 하고 봐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쉽지 않아요. 그럼 걔가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수업 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 대비해서 교육 효과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다. 그래서 교육 특구하고 비교육 특구하고 차이가 꽤 날 것이다. 혁신 중 예전 학부 예. 요거는 일단 질의응답 시간에 막판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역별 격차는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 특구로 이사 가셔라.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특구로 이사 가셔라. 대치동 갈 수 있으면 대치동이 더 좋다. 저번 그 재원생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질의응답할 때 분당은 어때요 하시더라고요. 전에 그 정시 확대할 때는 대치동 이사 가셔라 했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고교학점제에서는 굳이 대치동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굳이 대치동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고교학점제를 하면 사교육 인프라가 달라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학교 수업 외에 플러스 알파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컨설팅 서비스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정도 컨설팅 서비스라든지 그렇게 학생이 일주일에 주 2, 3회씩 막 가야 되는 거 아니고 띄엄띄엄 가는 정도면 분당에서도 대치동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꼭 이사 갔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면학 분위기나 이런 건 차이 있으니까 이사 가는 건 괜찮은데 뭐 그래요. 대신 이제 탈대치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탈대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내신이 상대평가라서 내신 불이익 때문에 가장 컸는데 내신 불이익이 사라진다.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별 격차는 있다. 교육특구로는 이사 가셔라. 분당에서 대치동은 뭐 필수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면학 분위기 차이는 어쩔 수 없다. 학교별 격차, 뭐 아까 말씀드렸죠. 특목고 자사고 100% 유리합니다. 살아남는다면. 그래서 지금 중2, 중1, 초6, 초5까지는 특목고 자사고를 가시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라.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반은 된다. 제 생각에. 외고는 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휘문 중동 같은 광역 단위 자사고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쉬워요.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는 쉽게 안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 격차 더 커진다. 옛날보다. 교육특구로 이사 가셔라. 특목고 자사고 진학하셔라. 그 다음에 변별을 못한다. 고1 내신으로도 변별 못하고 그러니까 내신도 절대평가되니까 수능이 논술형이나 서술형으로 가지 않느냐. 또 한 번 더 나가시는 분은 바칼로레아 또는 IB라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도입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이거는 고교학점제를 오해하셨다.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되는 거는 일본식 모델 한 줄 세우기 모델에서 미국식 모델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냥 미국식 SAT 모델로 가는 거예요. SAT 서술형, 논술형 아니거든요. 서술형, 논술형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수능으로 변별력 하겠다는 게 수능의 주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되면 수능은 그냥 대학교에서 얘가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이 있느냐를 체크하는 시험으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1600점 만점 중에 1600점이나 1400점이나 큰 차이가 없다. 다른 거를 보고 뽑는다. 그 정도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서술형, 논술형 해가지고 다시 한 줄 세우기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한 줄 세우기 할 수도 없어요. 과목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줄 세우기 하겠어요? 배운 과목이 다른데. 공통 과목이랑 고1 과목하고 고2 과목의 일부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한 줄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대학교에서 그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슈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정시 확대 정책을 취했어요. 정시 확대 정책하고 고교학점제는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정시 확대 정책은 고교학점제와 정면 충돌하는 건 맞아요. 한 줄 세우기가 아니고 여러 줄 세우기가 고교학점제인데 정시 확대는 한 줄 세우기를 확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면 충돌하는 건 맞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 공정성 강화, 우리 정권 초기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정시 확대가 됐는데 이거는 과도적이다. 어차피 고교학점제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원래는 공약이었는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준비 부족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고교학점제를 이번 정권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정시 확대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정권에서 고교학점제 실시되면서 정시는 제 생각엔 사라집니다. 수능만 가지고 뽑는 정시는 사라지고 그냥 미국식 SAT로 간다. 그러면 수능 1년에 한 2번 정도, 많으면 3번까지 수능 시험 치고 응시 학년도 고3이 아니고 고2도 응시할 수 있게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시 확대는 이제 과도적인 거였고 고교학점제는 정시 폐지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논점들이고요. 대비 전략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고교학점제가 되면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일단은 입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도 하고 막 오신 이유가 그럼 입시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현재는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위 10% 애들은 수능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정시 확대되면서. 그 다음이 내신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하고 학생부는 둘 다 학생생활기록부에 있는 거긴 한데 뭔 차이냐 하면요. 내신은 숫자로 나오는 1등급, 2등급 이런 거고요. 학생부는 그 외에 세특이라든지 세특이 뭐냐면 과목 담임 스님이 얘는 물리할 때 뭐 어떤 거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에요. 이 세특 같은 게 중요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외에 뭐 수상 실적, 뭐 교회 활동 이런 거는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주로 수행 평가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어필해가지고 학생부의 기록이 남는 세특 같은 게 중요해요. 요 순서가 중요하고 비교과는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뭐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비중은 수능 내신 학생부 요 순서인데요. 상위 10% 아니면은 약간 이제 비중은 다릅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떠냐면 수능이 제 생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은 원 오브 댐이 될 거예요. 원 오브 댐. 원 오브 댐이 돼서 수능은 비교과보다는 비중이 있지만 그닥 비중이 안 높을 것이다. 미국 SAT 딱 그 정도 될 것이다. 그거보다는 학생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능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A, B, C, D 학점이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 학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옛날에 한 4, 5년 전에 다니신 분들은 이 답을 아실 건데 네, 그때 저희가 고교학점제 설명회 할 때 정답을 공개했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는 영어가 기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코스입니다. 코스. 코스가 뭐냐면 무슨 과목을 들었느냐, 과정이랄까, 들었던 과목들이에요. 얘가 어떤 코스를 밟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의미가 뭔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얘가 듣는 과목이 되게 많아요.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되게 많아요. 진학을 예를 들면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그거 관련된 과목을 이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교가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할 때 어떻게 뽑나 보세요. 얘가 어떤 우리 직장에서 뽑고자 하는 직군에 관계된 어떤 지식,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이를 걔가 들었던 과목을 보고 뽑잖아요. 아, 무슨 과목이 이수했고 무슨 과목이 이수했으니까 어느 정도 하겠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역량을 보기 위해서 학점도 보고 A 학점이 거의 다 올 A네. 오, 엄청 성실해. 부지런해. 거기에 학교 레벨도 보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학교 레벨도 보죠. 학교 레벨을 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면접하고 인턴 시키면서 실제 역량도 체크하고
근데 뭐 대입에서는 면접, 인턴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면접은 있죠. 면접은 있는데 인턴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별 수 없이 학점 학생부 말고 걔가 들었던 코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코스를 본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대입을 할 때 우리나라 현재 고교학점제는 미국 모델로 전환을 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유럽 모델 아니고 일본 모델 아니고. 미국에서 비교과 엑스트라 커리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에세이예요. 에세이보다 더 중요한 게 SAT, 우리나라 수능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GPA, 학점이에요. A 학점 몇 개, B 학점 몇 개 이렇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코스예요. 미국에서는 심화 과목을 아너라고 합니다. 아너보다 더 어려운 과목이 미국 대학 학점을 선의수하는 AP예요. 그래서 아너나 AP 같은 심화 과목을 아이비리그 대학은 5개 이상을 요구합니다. 3학점짜리 5개니까 한 15학점 정도를 따고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AP까지는 일반고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너 과목, 즉 심화 과목은 많이 볼 것이다. 보단 과목고요. 자,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왼쪽은 지금 일반고 애들이 많이 듣는 이과 코스예요. 수원수투를 고2 때 듣고요. 미적분 듣고요. 물원, 화원, 지구과학 원, 요 정도 들어요. 수학과 관련해서 수능법이거든요, 이게. 지구과학이 쉬우니까 지구과학을 들어요.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듣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수가 이렇게 들어요. 만약 고교학점제가 됐는데 이렇게 들은 애 있어요. 이렇게 들은 애하고 오른쪽을 보십시오. 고교학점제에서 수원, 수투, 미적분, 물리원, 화학원까지 들었어요. 그런 애가 기계공학과 가고 싶은 애예요. 서울대 아니면 전기전자 가고 싶은 애예요. 그래서 걔는 물리2도 듣고요. 고급 물리학 듣고요. 물리학 실험도 들었어요. 얘는 수능이 하나도 안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물리를 들으려니까 고급 수학이 필요해서 고급 수학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행렬도 배우고 벡터도 배우고 막 그렇게 했어요.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입학사정관이라면. 똑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더 도전적인 과목을 막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A, B, C, D 절대평가로 하고 수능도 절대평가니까 변별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목을 도전적인 과목, 심화 과목을 이수하고 그걸 다 A를 받았어요. 물론 A 학점이 20% 이상 A 학점이라 뭐 많았다 쳐요. 약간 부풀리가 있었다 치더라도 이 어려운 과목을 듣고 A 학점을 받았고 거기에 세특을 학교 선생님이 얘가 예를 들면은 고급 물리학을 할 때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걔가 수행평가 했던 것 중에 인상적인 걸 적어 놓으셨어요. 고급 수학 할 때 어떻게 해서 대학교 과정까지 관심 가지고 막 탐구하더라. 그래서 어떤 리포트를 산출물을 발표했다. 이렇게 세특에 적어 주셨어요. 그거 보고 대학교에서 못 뽑을까요? 변별을 못 할까요? 그리고 자체 면접을 조금 하거든요. 그거로 당락을 가릴 만큼은 아니지만 면접을 하면 얘가 진짜 공부 제대로 했는지 체크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해도 코스 보고 학점 보고 세특 보고 그 다음 면접 좀 해보면 우수한 애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하버드, 예일 이런 데서 애들 뽑을 때 우리보다 정보가 더 적어요. 걔들은 학생부가 더 허전해요. 학점만 있지 세특 같은 거 없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우수한 애들 잘 뽑아요. 우리는 더 학생부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뛰어나고 우수한 분들이거든요. 훨씬 더 학생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교육 선생님들이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정보가 충분합니다. 면접관들이 알아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보는 거는 얘가 자기 전공 관련해서 전공 적합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그거를 잘 수행했던 능력을
입증했느냐, 주로 학점이죠. 그래서 과목으로 전공 적합성, 그다음 학점으로 능력, 학업 능력 이 두 개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과 학업 능력 둘 다 코스하고 학점으로 입증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고교학 침체에 이제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제 이슈가 생기냐면 결론이 이래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진학하고 싶은 과에 관계된 과목을 심화 과목까지 고 1, 2, 3 때 들어야 된다. 결론이 이거예요. 수능도 아니고 내신 딸딸딸 1점 따는 싸움도 아니다. 자기 전공 적합성이 있는 코스를 짜가지고 그 코스를 심화 과목까지 들어야 된다. 요게 결론이에요. 요게 결론. 이것만 하면 수능은 당연히 잘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애가 국영수 그냥 고 1, 2 정도 수준의 게 나오는데 못하겠어요. 잘하지. 근데 불안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첫째, 사고력을 길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1, 2년, 2, 3년 만에 길러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심화 과목들을, 더 어려운 과목들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이 필요하다. 사고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고력은 언어 사고력입니다. 언어 사고력이라는 명칭이 낯서실 텐데요. 이거는 뭐 옛날에는 독해력, 요즘은 문해력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그 전에는 국어죠. 국어 실력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던 그 안에서 담겨 있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critical thinking 하는 힘, 그 다음에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소화하는 이해력, 이 두 개를 합친 것 정도 돼요. 자, 언어 사고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하나만 고르라면 공부를 잘하는데 단 하나만 고르라면 언어 사고력입니다. 제가 수학학원 하지만 언어 사고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수학 사고력. 요거는 커서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너무 뺏기니까 사고력 기를 여유가 잘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수학 사고력을 좀 길러주셔라. 거기에다가 배우고 탐구하고 깊이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그런 멘탈을 태도를 만들어 주셔라. 뭐 그거까지 포함해서 수학 사고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어릴 때 길러 주셔라. 뭐 거기에 대해서 문해력 아까 말씀드렸죠. 자료 이해력 요거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고급 수학을 개설하는 학원이 있을까요? 고급 수학 듣는 애가 한 학교에서 전교 몇 등만이 있는데 매우 적겠죠. 매우 적어요. 게다가 고등학교 인구도 지금 60만 하던 게 50만으로 줄었고 지금 초6 때는 40만 초반 30만 대거든요. 시장이 반토막 났는데 학생 수가 몇 명 없는 과목을 학원에서 개설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애들마다 듣는 과목이 다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과목도 고급 수학 같은 거는 보통의 학원 선생님들이 본인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하는 건데 배우는 학생도 적고 그런데 쉽게 개설이 될까요? 개설돼도 돈이 쌀까요? 비쌀까요? 서울영재고 애들이 내신 경쟁을 위해서 대치동 나와서 서울영재고에서 배우는 내신 과목을 학원을 다니거든요. 시장이 매우 적죠. 일반고에서는 그런 과목 안 배우니까 서울영재고 애들만 배우니까 그래서 서울영재고 전문 학원들이 대치동에 있어요. 그 학원비가 쌀까요? 비쌀까요? 매우 비쌉니다. 매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심화 과목 이상을 공부할 때는 혼자 공부해야 된다. 입시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심화 과목들인데 그거를 혼자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만약에 자사고를 갔다. 자사고 가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 더 필요하죠. 기숙사에 있는데 학원표를 뺑뺑이도 못 돌리는데 학원은 주말만 잠깐 나와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굉장히 필요해진다. 상위권은.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게 필요하다. 그럼 어릴 때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떻게 길러주느냐?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뭐 한자나 한국사 같이 인증시험 종류를 좀 이용해 보십시오. 왜 좋으냐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흥미를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해서 어떤 성취를 했어요. 그 성취에 대해서 피드백이 주어져요. 그 피드백을 보고 또 흥미가 더 커져가지고 또 혼자 하고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성취감도 커지고 칭찬도 들어.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혼자 공부하는 힘이 점점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내 혼자 공부하는 기술도 배우고 자기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엉덩이 힘도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도 버티는 그립 같은 것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흥미를 일으키고 혼자 공부하고 피드백을 받기에 좋은 게 인증시험 종류예요. 피드백이 있고 과정이 착착착 쪼개져 있거든요. 8급, 7급, 6급, 5급. 그러니까 피드백 주기가 짧죠. 그래서 제 생각은 괜찮습니다. 요거로도 어려우면 뭐 악기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해서 급수 따는 것도 좋고요. 체런이 같이 번호 딱 해가지고 체런이 몇 번 떼고 이런 것도 좋고요. 근데 기왕이면 학습 관련된 게 좋죠. 그래서 예체능도 좋지만 공부 관련된 거는 한자, 한국사, 조금 큰 애들은 뭐 국어,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경험이랄까 그 힘, 그런 태도를 어릴 때부터 좀 만들어 주셔라. 그리고 프로젝트 해보면 좋아요. 프로젝트 대표적인 게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수행평가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조금 그렇고 더 특별하게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고교학점에서 아주 필요해요. 이거를 선생님이 세특에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학별 면접을 볼 때도 이 프로젝트 했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한데 프로젝트 해보는 대표적인 게 영재교육원에서 프로젝트를 시킵니다. 영재교육원 다니시면 좋고 아니면은 뭐 가천대 브릿지 과정 같이 영재교육원 안 다녀도 일단 한 6개월 정도 시켜주거든요. 그런 가천대나 경인교대, 아주대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좋고 사이버로는 카이스트에서 하는 사이버 영재 학교가 있어요. 그거 이용하셔도 좋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공교육에서 하는 거 적극 찾아서 좀 시켜보셔라. 안 되면 사교육 이용하셔라. 자, 그 다음 코딩 일찍부터 하십시오. 이 코딩은 뭐 정확하게는 컴퓨팅 사고력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이 두 개예요. 영어를 많이 쓰게 되네요. 그냥 단순히 뭐 문법 배운다가 아니고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줘. 현실 세계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이제 코딩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능력, 그걸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금방 안 길러지고 공교육에서 아직 프로그램은 부족해요. 이거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거예요. 수학에도 인공지능 수학이 신설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교육은 자원의 한계나 또 5, 6년, 7, 8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 시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인공지능 혁명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교육에서 미리 좀 하십시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코딩을 친숙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부터 좀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로봇 코딩이 좋습니다. 어릴 때는. 처음부터 텍스트 코딩으로 막 파이썬 배우고 이러면 어렵고요. 또 처음부터 컴퓨터 화면에서만 돌아가는 블록 코딩 하면은 그것도 좀 어려워요. 실물이 있는 게 얘네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로봇 코딩 같은 거 하다가 한 중학년, 고학년 넘어갈 때 블록 코딩 하다가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이건 뭐 사교육밖에 없습니다. 사교육 이용하십시오. 미리 갖춰 놓는 거하고 아닌 애들 차이가 나요.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요거 일찍부터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지금도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비중 굉장히 높은데 더 올라가요.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래서 토론, 논술, 서술, 발표, 협업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니까 프로젝트 해보는 것도 좋고요. 프로젝트가 어려우면 디베이트를 하십시오.
디베이트 매우 좋습니다. 디베이트는 사고력을 개발하는데 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디베이트 학원이 좋은 데가 없어. 찾으셔서 디베이트 해도 좋고 논술학원에서 뭐 하브루타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글쎄요. 하여튼 이용하시고 GTD 교과수학은 하브루타 뭐 프로젝트 이런 거 합니다. 깨알자를 하면은 GTD 수학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과목별 대비적이야. 국어 이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중학교 때 수능 시험 한번 치게 하시면 좋고요. 지금 6학년 정도면 고1 전국 학력평가, 그 전국 모의고사죠. 학력평가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좀 독서 많이 한 초등학교 5학년이면 한번 보시면은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쳐봐서 고1 학력평가 쳐봐서 5, 6학년인데 상위 15% 안에 든다, 20% 안에 든다 하면은 좋은 길 가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인데 수능 2등급 정도 나온다. 훌륭하다. 그런데 거기에 미달한다. 그러면은 독서, 디베이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시간을 좀 더 쓰셔라. 그리고 저학년 때도 국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국어가 뭐 문법 배우고 이런 점수 따는 국어 아닌 거 아시죠? 언어 사고력, 이해력, 문해력 이런 거예요. 그다음 영어는 이제 변별 요소라기보다는 수능도 이미 절대평가고 그냥 기본기가 된 거예요. 기본기. 초6 때부터 중3 때 하여튼 중학교 때 수능 1등급 목표로 해도 되거든요. 수능 1등급 나온 애들 많으니까 그 정도 목표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따로 공부 좀 시키셔라. 영어는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수학은 과목별로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저학년 때는 사고력, 문제결력 위주로 하시고요. 한 3, 4학년부터는 슬슬 워밍업 하시다가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심화 선행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선행은 자기 힘에 맞게 하셔야 돼요. 힘에 붙이는데 선행하는 건 필요 없고요. 현행만 하셔도 고교학점대에서는 괜찮게 할 수 있거든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심화 과목 이런 거 들을 때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완전 필수는 아니니까 힘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할 때 토론, 발표 이런 자기주도식으로 공부하는 거 밖으로 표현하는 공부 이걸 좀 하셔야 돼요. 과학은 저학년 때 실험과학 하시고 그 다음에 중학년 넘어가면 사고력 과학 하시고 그리고 과학 잡지 같은 거 또 과학 배경 지식 독서 많이 하십시오. 전집도 좋은 거 많으니까 전집도 이용하시고 그래서 배경 지식 독서가 과학은 국영수하고 달리 아주 필요합니다. 9학년이 되시면 다 선행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뭐 다 해야 되는데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 외에는 그냥 관심 분야만 선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얘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화학하고 생물 분야를 선행을 하시고 컴퓨터공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이네. 항공은 수학.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물리 좀 하시면 돼요. 사회는 배경지식 독서가 필요하고요. 사회는 별도로 공부한다기보다는 국어의 소재 또는 주제로서 국어의 일환으로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사회 공부하면서 독해력, 문해력, 언어사고력 올라가는 거니까 국어사회는 한 세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논술학원에서도 국어사회는 붙여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슈 말씀을 드릴게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수천 개의 과목이 개설돼요.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것도 있고요.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이런 대학교 과목도 고등학교 막 개설돼요. 황당하게 개설되거든요. 그 많은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설할까? 그 많은 과목을 개설하는 방법이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자, 낙서한 거. 이거. 자, 그 많은 과목을 개설할까? 지금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지역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지역 클러스터에서 거점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걸로 해요. 분당 같으면은 클러스터가 1개나 2개 정도 만들어서 가까운 고등학교에 고급 물리가 개설되면 거기 가서 듣고
학점 인정받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는 지역이나 안 되는 과목은 온라인으로 개설해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초빙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실제로 현재 수요가 있는 과목을 다 수용하려면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이 13만 몇 분이신데 한 8만 명 정도 더 채용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만한 예산이 아직 없죠. 없어서 한 선생님이 3과목씩 맡아서 4과목씩 맡아서 수업을 하시게 돼요.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게 수업을 하시게 되죠. 일부 표현으로는 교사를 갈아 넣어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하셔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원래는 고교학점제 적극 찬성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교육 정상화의 대표적인 제도예요. 수능이나 본고사로 뽑으면 애들이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 가서 본고사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니까 공교육이 그냥 무너지고 되거든요. 정상화가 안 돼서 고교학점제를 하면은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학교 선생님들 학교 학점 가지고 대학교를 가니까 굉장히 학교 수업이 정상화가 돼요. 그래서 찬성하셨는데 지금 약간 우려하세요. 한 70% 이상 반대하시는데 그 이유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졸속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염려를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요.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되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교육부 관료들이 다 찬성한다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정권에서는 그냥 고교학점제 한 달까지만 하고 다음 정권에서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예산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만 돼요. 그걸 바탕으로 추진을 해야 정책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이해관계자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생 학부모님들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럴 건데 지금 중1, 2도 되게 싫어하죠. 중1, 2도 고교학점제 되면은 재수를 못하니까 좀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막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기 쉬운데 다음 정권에서 아마 한 번은 거쳐야 될 국민 합의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합의해서 만약 저번 그 정시 확대처럼 되돌려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백을 안 해요. 백을 안 하는 이유가 이래요. 저번에 정시 확대로 갔던 이유가 고교학점제 하려다가 이상권 교육부총리 날아가고 유은혜 총리도 바뀌었잖아요. 부총리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합의 과정에서 이제 고교학점제 추진하던 부총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정치적으로. 그때 이유가 뭐냐면은 내신 상대평가는 그대로 두면서 수능 비중만 축소하자고 하니까 강남이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강남하고 특목고가 너무너무 불리한 거예요. 상대평가가 강도가 너무 세거든요. 진짜 딴 지역 갔으면 전교 1등 한 애가 거기서는 4등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불리한데 그 내신 상대평가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수능인데 그 수능을 약화시킨다고 하니까 강남에서 막 데모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다가 그분들이 데모하고 하면서 교육부총리가 날아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냐면 현재처럼 내신 절대평가로 가면서 수능 비중을 축소하면은 그거는 강남이 오히려 약간 유리하거든요. 교육특구가 유리해요. 아까 좀 말씀드렸죠. 내신 절대평가 되면 수능이 축소돼도 교육특구가 더 유리하다. 지금보다 대입 상위권 대학 가기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안 해요. 실제로 불리한 거는 뭐 이제 비교육특구가 불리한데 그분들은 현재 제 생각에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거나 알아도 정치적으로 직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교육 결정 집단인 관료들, 다음에 강남 같은 교육특구가 다 찬성하기 때문에 된다.
고교학점제는. 그래요. 그래서 과목 개설은 이제 다음 정권에서 예산 따서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거점 학교 온라인으로 해결할 거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고교가 유리한가 말씀드렸죠. 자사고 특목고 아주 유리하고 교육 특구의 고등학교가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셔라. 다음 어느 지역이 유리한가? 교육 특구가 유리하죠. 부모의 기획력 아까 말씀드렸죠. 입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코스. 걔가 3년 동안 배운 과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대학으로 치면 취직에 가장 유리한 거는 학벌 다음으로는 걔가 공부했던 전공이잖아요. 심지어는 좀 낮은 학벌에 좋은 전공, 입시에 유리한 전공이 취직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코스의 파워예요.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코스예요. 걔가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일종의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하는 셈이에요. 걔가. 그거를 부모가 기획해 주셔야 된다. 애가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부모의 기획력이 입시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공이 정해진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걔가 대학교 갈 때 어느 정도 한계는 생긴다. 그냥 물리원까지만 들어놓고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에 갈 수 있다? 못 가거든요. 못 가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획력이 중요하다. 학교에 있으니까 기획해주면 좋은데 그거는 교장선생님 따라 달라져요. 다음 심화 과목은 얼만큼 중요할까? 어떻게 대비할까? 말씀드렸지만 심화 과목을 가지고 걔 전공이 결정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코스를 심화 과목 위주로 잘 짜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공 적합성 있게 또 내 학업 능력을 잘 어필할 수 있게 심화 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할까? 상위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대비할까? 혼자 공부하는 능력 길러놔야 된다. 그리고 전공 관련 과목은 선행학습 필수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물리 1 듣고 물리 2 듣고 고급물리 듣고 물리학 실험 듣고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때 공부해가지고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전공 관련된 과목은 중학교 때 미리 공부해놔야 된다. 자, 미리 선행학습이 답이라서 좀 아쉽네요. 코딩 꼭 미리 배워야 하나? 네, 배워놓으십시오. 얘들이 고등학교 때 입시에서 바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수행평가할 때 일부 쓰이고요. 일부 쓰이고 과목 중에 2022 개정교육과정 중에 지금은 정보 과목이 6학년 때 실과에 조금 들어가 있고 중학교 때 정보 한 학점이 한 단위죠. 한 단위 있고 고등학교 때는 진로 선택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정보가 진로 선택 안으로 하여튼 들어와요. 수능 범위로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수능을 적게 치니까. 그런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고고학도 이제는 인공지능을 씁니다. 고고학도. 심리학과가 컴퓨팅 코딩을 쓴 거는 오래됐고요. 경제학과 같으면 더 필요하죠. 아마 사회과학대학 대부분은 코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학교에서 정보 과목 이수했는지는 가점을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가서 배워서 그 정보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미리 안 해놓으면 제 생각에 조금 부담돼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교학점제는 문과, 이과 딱 2개의 제품만 대량 생산하던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코스가 가능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딱 2개의 트랙만 있을 때는 한 줄 세우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걔가 우수하냐 아니냐를 전공 적합성 관계없이 그냥 학업 능력만 보고 점수 싸움으로 한 줄 세우기에서 뽑았는데 이제 고교학점제는 전공별로 수십 개, 수백 개의 트랙이 있으니까 대학교에서는 전공 적합성하고 학업 능력 2개를 코스를 보고 선택한다. 코스와 학점을 보고. 그래서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거를 수행해냈던 능력,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는 방법도 바뀐다. 문과 이과 한 줄 세우기 1점 싸움을 할 때는 강의하고 숙제 내고 시험 치고 틀리고 오답노트 시키고 운동하기 싫어도 강제로 운동을 시켰죠. 떠먹여주고 그래서 뭐 1점을 더 갖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하지만 전공별로 막 갈라지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해요? 대학교를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나요? 1점 싸움 하나요? 아니죠. 자기 전공 관련된 데서 전공을 깊이 있게 전공 필수 외에 전공 선택도 세부 전공까지 깊이 있게 듣고 거기에서 자기 능력을 좋은 학점으로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침 취직하고 싶은 분야하고 일치되게 해야 되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가고 싶은 대학하고 일치하는 과목, 고등학교 내에서 이제 세부 전공 인생이죠. 그거를 잘 설계해가지고 그거를 꽤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자기의 전공 적합성을 어필하고 학업 능력을 어필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공부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부를 종이 위에 지필고사로 치는 게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1점 싸움을 안 하고 한 줄 세우기를 안 하니까 주로 수행평가 위주로 된단 말이에요. 지필교사 비중이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고력, 이해력, 또 발표력, 의사소통력 이런 게 필요해지는 게 됩니다. 자, 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고교학점제가 현 초6부터 전면 실시되지만 중1, 2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요거를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할게요. 그 전에 질의응답 전에 제가 파일을 오늘 했던 거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파일을 필요하신 분은 제가 다운받으시고요. 올려드렸는데 폰이나 탭으로 하시는 분 이거 다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데스크로 전화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전화번호 떴죠? 010-2434-2803이에요.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데스크로 하시면 자료 받아가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채팅으로 하셔도 좋고요. 마이크 켜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고전에 초일맘님 혁신중 예정학군인데 내신 대비와 면학군이기 위해서 이사하는 게 맞을까요? 혁신중 보평중 이런 데죠, 그죠? 면학 분위기가 예전보다 못해요. 보평중 초기에는 우수한 학생들 많았는데 지금은 면학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평초 다니는 우리 재원생들이 되게 고민하셨고 일부는 이사까지 하시던데 이사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아마 중학교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는 대입에 직접 연관은 없어서 그냥 면학 분위기 위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면학 분위기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분당 정도면은 학원 다니면서 이제 학원에서 면학 분위기 애들이 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 않을까 하시는데 그거는 좀 뭐 일장 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들이니까 학원 가지고 안 되고 주로 생활하는 게 학교니까 학교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사는 개인적인 거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중학교라 아직은 뭐 중학교를 대비해서 같은 분당 아니면 굳이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좀 이사까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에 이사하는 거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니까 이사하려면은 초6 때 하시는 게 좋죠. 중학교 때 이사도 리스크는 꽤 있어요. 그래서 이사하시려면 초등학교 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건 워낙 걸려있는 게 많아요. 집값이라든지 뭐 다 걸려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중1 알렉스님, 중1 엄마입니다. 재수가 어려운 구조인데 뭔가 대책이 나올까요? 완전 낀 세대인데요. 네, 뭐 대책은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한 학년을 위해서 대책해 준 적 없고요. 낀 세대는 낀 세대끼리 알아서 해야 돼요. 뭐 근데 미리부터 준비시킬 수밖에 없겠는데 각자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한테 이야기하시고 턱 먹고 자 사고 가면 좋죠. 가면 좋고 가기 어려우면
고등학교 1학년 입학 때부터 고3이다 생각하시고 코스 설계를 잘 하셔서 부모님이 기획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도 혼자 공부하는 능력 많이 길러 놓으시고, 얘는 수능도 치면서 수능 치거든요, 상대평가로. 그런데 그 다음 해 되면 수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역이 수능 잘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수생, 삼수생, 뭐 사수생, 오수생, N수생들이 막 있기 때문에 걔들이 수능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상위권. 그만큼 수능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현역이 수능 잘 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우리 학원 학생이 대진고 갔었는데 걔가 수능 때 만점 받았거든요. 영어 빼고.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의대, 메이저 의대 갔는데 영어 때문에 걔가 연대 의대 못 갔어요. 서울대 의대랑 이런 데를. 성균관 의대 만점 받고 갔는데 고3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GTC 출신은 잘해요. 고등학교 가서. 근데 하여튼 이제 그 수능 잘 치는 게 중요하고요. 어려우면 재수 대비해서 학점 잘 따놓고, 뭐 코스 설계도 없어. 사실은 중1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설계할 코스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게 그냥 2 과목 정도, 물화생지 2 정도 듣는 게 다니까 그게 다고. 어떻게 해요? 재수 진짜 어렵네. 현역 때 가야 돼요. 수시로 가야 돼요. 연구 많이 하시고 지금부터 대입 설명회 많이 다니십시오. 예, 김보현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서은님, 고교학점제 취지는 좋은데 애들이 할 거는 많아지는 것 같고 대입에서 평가 기준이 난해하지 않을까요? 평가 기준은 오히려 단순해졌어요. 난해하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해라. 그리고 거기서 심화 과목, 전공 관련된 심화 과목 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라요. 뭐 수능 따로 공부하고 논술 따로 공부하고 내신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전공 관련된 거를 좀 심화 과목까지 들어라 해요. 학교 교육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평가 기준은 오히려 단순해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들이 할 게 더 많다. 더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수능 대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3들이 내신도 하면서 수능 대비하니까 누구는 내신 포기하고 나는 정시 파이터야 이러면서 수능에만 올인하는데 수능 잘하기 어려워서 재수 삼수 해가면서 수능만 하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논술 또 따로 공부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도 할 거는 더 안 많아져요. 그냥 정상적인 교육 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죠. 교육력이 필요하니까. 아까 혁신중, 정자중이 혁신중이었어요? 몰랐네요. 네, 정자중이면 교육, 초등학교 면학 분위기 나쁜 데는 아닌데, 초등학교 때 거의 결정됩니다. 걔 면학 태도는. 중학교 때, 정자중은 중학교 안 좋지. 정자중은 중학교 안 좋지. 네, 면학 분위기 안 좋죠. 할 말 없네요. 네. 네. 할 말 없네요. 네. 중일 알렉스님, 중1이면 수시에 목숨 걸어야 하는데, 분당에서 낙중대는 피해야 할까요? 낙중대가 뭐죠? 분당에서 낙중대는 뭐죠? 면학 분위기 좋은 이과 낙생고, 중앙고, 대진고. 낙생고, 중앙고, 대진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네요. 1차는 전사고 목표로 해야겠네요. 중1이면 전사고 목표 하십시오. 뭐 공부해서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떨어져도 공부는 남잖아요. 그리고 전사고 저는 중1, 2 아주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얘들 때 수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재수해서 수능 보기 어려우니까 수시로 가려면 고1 때부터 수시 테크를 잘 타야 되는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잘하고 준비하면서 입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쓰고 막 하면서 애가 철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계획이 생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계획이 생기고 나면 고1 1학기 중간고사부터 얘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뭐 동아리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수행평가를 통해서 세특에 한 줄을 남겨야 돼요. 선생님이 한 줄 적어주실 수 있게 적어주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수시 대비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전사고 준비하면서 애가 철이 들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학원표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지금 애가 수업하면서
수행평가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사고 준비 능력에서 안 가더라도 자소서 쓰고 이런 거 꼭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사고 목표 하십시오. 윤서원님 수행평가라는 게 생기면서 선배들과 달리 내신과 같이 하느라고 공부 고생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자기가 수강한 코스와 그 코스의 학점이 가장 중요한 변별력이 되는 거지요. 그래요. 고교학점제 되면 수행평가 비중이 올라가니까 내신 따로 수행평가 따로 수행평가가 또 부모 수행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냐 하셨는데 뭐 그렇게 보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학교 외에서 하는 수행평가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모표 수행평가 필요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비교과 막 준비하던 거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비교과 있고 교회 활동 막 인정할 때 수행평가도 집에서 하는 거 인정할 때 그때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 시절은 내신 대비 따로 해야 되고 그게 지필고사죠. 지필고사 따로 하고 수행평가나 교회 활동 엑스트라 비교과 따로 준비해야 되고 수능 따로 준비해야 되고 해서 논술 따로 준비하고 4개를 준비해야 돼서 진짜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고교학점제 되는 거 싹 다 없어지고 학교 생활만 잘하면 돼요. 오히려 쉬워졌습니다. 대신 엄마가 애를 공부시키기가 어려워요. 얘 수행평가를 학원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안만 돌려도 지필고사는 잘 치는데 지필고사는 비중이 40%거든요. 수행이 60%인데 수행의 비중이 현재는 좀 형식적이에요. 근데 더 실질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러면은 수행평가를 학원표로 대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 진짜 실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표가 안 되니까 부모님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해탈하시게 돼요. 애가 학교에서 잘하는 거 기도밖에 못하니까 부모님 편하고 대신 코스만 잘 기획해 주시면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릴 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태도나 능력을 만들어줘야 되죠. 대신 어릴 때 비중은 좀 중요해지네요. 그 다음에 코스 플러스 코스의 학점이 가장 중요한 변별력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식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평촌이신데 초2예요. 과천으로 초6 때 가려고 하는데 평촌 학군이 나을까요? 과천 살기 좋은 것이죠. 살기 좋은 것이고 뭐 부동산으로도 유명한 지역이고 다 좋은데 과천이 사교육 인프라가 약하고 학교가 그닥 입시 친화적이지 않아요. 과천의 이제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래서 과천이 학군지가 아니거든요. 평촌은 학군지죠. 이건 말씀 못 드리겠네요. 중요한 거는 어릴 때 주로 사춘기 전에 결정되신다고 보면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몸을 만드셔야 된다. 그것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지역은 덜 타지 않을까요? 학원빨이 덜 먹히거든요. 그래서 학원빨 때문에 학군지로 가시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과천에 가신 분은 알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과천이 학군지가 아닌 거를. 그래서 부모님이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교장선생님도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자율재량권이 고교학점제 되면 대폭 확대되거든요. 어떤 과목을 개설할지, 애들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할지, 지금보다 교장선생님 영향력이 몇 배로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교장선생님이 조금 학부모 압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실까는 복불복이겠죠. 그래서 애 인생이 복불복의 영향을 조금 받게 되겠네요. 과천 가면. 잘 모르겠습니다. 애 몸만 만들 수 있으면 6학년 때까지 사춘기 전까지 그러면 어디 가도 괜찮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혼자서 고교학점제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좋은 성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이모님, 재수생은 내신을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아직 이건 세부적인 건 안 나왔는데 자기가 다닐 때는 상대평가로 1등급, 2등급, 3등급 했거든요. 1등급 4%까지, 2등급 11%까지, 3등급 24%까지. 그런데 1등급도 90점이 넘고 2등급도 90점이 넘어요. 지금 그렇거든요. 3등급도 일부가 90점이 넘어요. 얘들이 다 그냥 A로 바뀌는 거예요. 1등급도 A, 2등급도 A. 재수할 의미가 없어지죠, 진짜. 상위권은.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수생은 수능 병렬이 없어지고 내신도 그냥 1등급이 3%, 4% 아닌 1등급이 그냥 한 20%랑 동급으로 취직받는 100점도 A고 90점도 A거든요. 그러니까 내신도 평범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재수하기 어렵죠. 중1 수학은 수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과학성을 선행을 안 했는데 중등 물화 수업 후 물원 화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2부터 차근차근 수업하는 게 좋을까요? 코딩은 C 언어 공부하고 있는데 정보 올림피아드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하시고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네요. 수화 마무리, 과학선행, 뭐 얘가 어차피 고교학점제 아니니까 고급 물리 이런 거 못 듣잖아요. 못 듣고 내신으로 가거나 현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현역 수능으로. 그러면은 뭐 지금하고 달라질 건 없어요. 다만 지금 수능 공부하고 내신을 해서 대학 가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달라지는 거는 재수를 못하니까 현역 때 죽으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현역 때. 그거 하나 달라지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수능 적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중1이라면. 아니면 전사고를 가시든지. 그래서 물화 수업을 선행을 뭐 아주 필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필수는. 왜냐하면 물투가투 들을 거 아니잖아요. 수능 적합적으로 갈 거면. 서울대외는 물투가투 이렇게 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만 수능을 칠 건데 굳이 선행을 많이 하실 필요 있을까요? 그냥 하는 만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딩 정보올림피아드 뭐 제 생각에는 필수 아닐 것 같습니다. 수능 적합적으로 하십시오. 중2는. 뭐 그냥 상식으로 하는 건 좋죠. 근데 수능 적합적으로 하기에는 뭐 정보올림피아드 저는 뭐 그렇고 뭐 영재고를 가거나 자사고를 가실 생각이면 올림피아드 해둔 거는 어필할 수 있겠죠. 면접할 때 이럴 때. 생기부에는 안 올라가도. 네. 전사고 하시려면 좀 하셔도 좋은데 수능 적합적으로 하시고 예, 낙중대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보현님 분당 일반고에서 수시 대비가 잘 될까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제 수시 정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다 수시다. 고교학점제는 정시란 건 없다. 다 수시예요. 자, 그럼 고교학점제 대비가 분당에서 잘 될까요? 뭐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교육 특구거든요, 분당이. 그리고 여기 정도면은 어지간한 과목은 다 개설될 것 같아요. 과목이 개설 안 돼서 분위기는 없을 것 같고요. 면학 분위기도 뭐 나쁘진 않죠. 면학 분위기 나쁘지 않고 지금 내신 상대평가 때 손해보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신 전대평가 되면 이익 보니까 괜찮죠. 괜찮은데 교장선생님 복불복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복불복원. 그래서 사립고가 분당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교장선생님 복불복원이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예측할 수는 없고 그래요. 대치동하고 비교하는 말씀이시라면 대치동하고 비교하면 대치동 학군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분당보다는. 그래서 대치동 학군으로 이사 가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뭐 예, 옛날 정시 확대만큼 필수는 아니다. 제 생각엔. 정시 확대 때는 대치동이 월등히 유리한데 지금 그래요. 김보현님 자사고 생각해야겠네요. 네, 자사고 중1, 2는 그래요. 5, 6도 자사고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폐지되는 게 원칙인데 폐지 안 될 수 있으니까. 초일맘님 어릴 때 비중이 커졌다고 하셨는데 태도와 홍보 능력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부모님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 좀 찾아보십시오. GTG는 홍보 능력,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원입니다. GTG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자, 홍보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증시험 종류 이용하시면 좋고 부모님이 지적을 안 하셔야 돼요. 실패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공한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노력했던 과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성과를 거뒀을 때 그 성취를 같이 기뻐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똑똑하다, 천재야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어려웠는데 끝까지 노력했구나. 네가 100점 맞아 기쁘다. 아니면 급수 8급 통과해서 정말 좋다. 축하해.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려워할 때 같이 축하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 노력을 인정해 주고 이런 걸 해주시면은 애가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점점 길러져요. 그래서 흥미, 노력, 성취 이 선순환 사이클을 돌리는 게 중요해요. 흥미, 노력, 성취 이 사이클을 돌리셔야 돼요. 자, 킴님 감사합니다. 김보희님 감사합니다. 예, 다 끝났네요. 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네, 마칠게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